한국인들이 집을 고를 때 고려하는 요소는 직장과의 거리, 자녀의 교육 환경, 그리고 예산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이런 조건에 맞춰 선택한 송도자이 하버뷰 2단지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학교 체드위기 인근에 있으며 학원가와 상가, 인프라가 잘 만들어진 좋은 주거단지입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를 봤을 때 복도 쪽으로 튀어나온 안방 벽체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 보이는 문제가 있었고 주방이 굉장히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디자인시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드릴 현장입니다. 고객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주방이 작았던 문제와 복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안방 벽체 때문에 집이 좁아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방과 주방의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주방의 위치가 안방에 있던 공간으로 넘어오면서 복도에서 보이는 안방 벽체가 사라져 굉장히 넓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 사용하는 공간도 넓어졌어요. 주방을 살펴볼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 수납 공간인데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뒷부분, 원목으로 만든 이쁜 손잡이를 당기면 기존에는 드레스룸이었던 공간을 팬트리화 시켜서 수납 부분을 해결해 줬고요. 지금 길이만 봐도 수납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존의 단점이었던 부분을 더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장 배치를 뒀을 때도 디자인적으로 하부를 띄워서 좀 더 공간감이 느껴지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더맨션에서 수입하는 가구를 초기부터 생각하셨었고 뒤에 보이는 가게나우에서 생산하는 이 하이엔드 냉장고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죠. 초기부터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무늬목 컬러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고를 수 있었고요. 무늬목 컬러가 나오니까 상판 컬러도 다 연관돼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부에다 사다리차를 대거나 스카이를 활용해서 이 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죠. 이 집도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 크기에 실리는 최대 사이즈의 세라믹을 재단을 해서 들고 오고 분절선이 생기는 곳에 금속으로 만든 디자인 포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조하는 단순히 이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적인 부분을 넣어야 됐기 때문에 원목으로 만들어진 트레이가 매립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과일을 좀 꾸밀 때나 아니면은 요즘 음식 디스플레이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그런 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고 기능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넣어봤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상판보다 인덕션 상판 두께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플랫하게 1:1로 마감될 수 있게 밑에다 보강대를 대고 안으로 매립했어요. 그래서 지금 밀레 인덕션이 좀 매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장 내부 구성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납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홈바 공간을 잘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 뒷부분을 한번 보면 커피 머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잔수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하부에는 와인 냉장고가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고객님이 구매하실 때 가게나우에서 세트로 구매했던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는 보이는 것처럼 수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수납장에 좀 더 디자인 요소를 넣을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고 저희가 선정한 무늬목 컬러가 지금 공간에 되게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창이 굉장히 많은 공간에 있어요. 그러면은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외부의 경관창 역할로 봤을 때 잘 보여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공간인데요. 오히려 이쪽에서는 키 큰 장이 쭉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각적으로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걸 바리솔 조명을 저렇게 설치하게 되면 벽에 창이 나 있는 것처럼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한 선반 그리고 그 밑에 잔수납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대로 넘어가서 이 거실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집의 대략적인 배치가 나오고 고객님과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스타일링이었습니다. 더맨션에서 초기부터 선호하시던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품들이 다 셀렉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어울리는 소재를 선정하는 거에 집중적으로 디자인 포인트를 잡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보다 넓어졌기 때문에 가구 배치가 됐을 때 다양하고 멋지게 느껴지는 장점이 생겼어요. 이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배치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매테리얼, 즉 소재입니다. 물론 이쁘고 기능적인 소재를 고르는 게 가장 좋죠.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소재가 있다면 더 좋다고, 가장 좋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쪽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철거가 불가능한 큰 기둥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타일을 붙이고 약간 홈이 파져 있는 공간에 한국 전통 소재인 자개를 모던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고려해서 디자인했는데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구조 변경이 크게 나온 집에서 궁금한 부분이 또 생기셨을 거예요. 뭐냐면 그래, 주방도 이뻐졌고 거실도 넓어졌어. 그럼 우리가 안방으로 쓰는 공간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주방이었던 공간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처럼 드레스룸으로 변경이 됐고요.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에 요즘 많이 해드리는 거 세탁기가 벽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슬라이드 바를 당기면 옷도 걸 수 있는 공간도 두고, 바닥에 슬라이드를 당기면 빨래 바구니를 잠깐 넣어서 빨래를 넣고 빼고가 좀 더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납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준 다음에 기존의 주방에 있던 배수를 활용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욕조를 또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안방을 구성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씻는 공간, 옷을 보관하는 공간, 눕는 공간, 그리고 부부 침실이라고 한다면 화장대까지 잘 만드시길 희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배치할 수 있게 구성을 짰고요.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안방 침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고객님이 워낙 옷이 많으시기 때문에 붙박이를 최대한 많이 두고 못생긴 벽을 활용해서 오른쪽으로 팬트리장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안방 모양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수납량은 훨씬 많아졌고, 거기다가 욕실이 하나 생긴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욕실 부분도 조금 줄여서 주방이 더 넓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게스트 전용 화장실이 하나 더 생겼죠. 이 집은 욕실을 쓸 수 있는 공간 2곳과 게스트 화장실이 생긴 배치로 변경된 집입니다. 제가 이 다음번엔 복도 쪽으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복도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현관에 중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복도에 딱 섰을 때 아일랜드가 있는 위치까지 안방 벽체가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굉장히 답답한 그런 단점이 있었고, 지금은 아일랜드 측면에 석재가 보이면서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멋져 보이고 공간감이 잘 느껴지게 구성이 돼서 복도를 지나갈 때 이 공간이 잘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런 걸 느끼게 좀 기획을 했던 곳입니다. 복도에서 보면 도어가 3개가 보이죠. 첫 번째 보이는 도어 같은 경우는 우리 따님이 쓰는 화장실, 두 번째 도어는 안방으로 가는, 안방 드레스룸을 통해서 안방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부부욕실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게스트 화장실인데요. 변기 공간, 그리고 세면대 공간만 있습니다. 샤워를 하는 공간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호텔 같은 데 화장실 가보면 이 허리 높이까지는 타일을 붙여놓고 그 위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을 해요. 신한벽지에서 신제품을 출시했거든요. 이 파사드 벽지 라인에서 손으로 페인트를 펴바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벽지를 사용해서 반은 타일, 반은 벽지를 사용하고 중간중간에 재료 분리대를 넣어서 디자인적 포인트를 줬던 화장실로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따님방과 부부욕실을 디자인할 때 세면대 공간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냈던 그런 디자인적 특징이 있고,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샤워를 해서 이 씻은 물이 내려가는 곳과 변기가 쓰는 배관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욕실에는 변기가 없어요. 샤워만 가능한 거죠.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혹은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인터폰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벽면 벽지와 어울리는 도장으로 입혀와서 별도 제작했던 디자인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현관 쪽 설명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간의 첫인상이라고 부르는 현관에 와 있습니다. 벤치 공간을 설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장을 양쪽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두 도어 같은 경우엔 팬트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신발장, 그리고 깊이를 조금 활용해서 서랍으로 쓸 수 있는 신발장 구성을 해드렸어요. 지금 디자인적으로 벤치 측면에 보면 패브릭과 가죽을 활용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해두는데요. 패브릭 같은 경우엔 패브릭 필름을 활용했고요. 가죽 같은 경우는 진짜 패널에 가죽을 감싸서 거울 뒷면과 장식을 놓을 수 있는 오브제를 둘 수 있는 공간에 디자인 포인트로 활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선반을 껴 넣는데 간단한 차키라든지 현관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짐들 둘 수 있는 공간도 기획을 해서 좀 더 활용도 있게 만들어 봤어요. 설명이 길었는데 자녀방 공간도 굉장히 멋져지고 안방 공간, 공용부 공간까지 잘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마무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이번 현장은 어떠셨나요? 우리 대한민국 특징이죠. 집을 고를 때 직업, 자녀, 예산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생각보다 구조나 동선들이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른다고 고르지만 생각보다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럴 때 좋은 디자인 업체를 만나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현장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고객님이랑 이런 가구도 많이 보고 미팅도 진행하고 공사도 진행하면서 너무 친해졌어요. 저희 아들하고 고객님 자녀하고도 친해져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헤어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류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번 현장도 저희 주미 디자이너와 규목 소장이 정말 고생 많이 했던 현장이거든요. 감사 인사 전하면서 오늘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